반갑습니다. 7월 10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려감이 확장되었다라는 해외 시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들을 좀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단 주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상황이 연결된 시점에서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기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시장 자체의 흐름은 일단 뭐 정상적인 출발이 있었다가 아래쪽으로 처박히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수급의 포지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보다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은요, 여전히 상승세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박스권, 즉 지지선을 이용한 그런 2차 반등 이런 것들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한 그런 발판, 즉 지지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주도가 되는 그런 하락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가 많이 하락하니까 또 많이 이제 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형주 쪽의 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상승 출발 이후에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라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시작 그리고 주가 하락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저점 지지라인대가 있겠죠. 그래서 2100포인트가 최저점에서 형성되는 지지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213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더라도요, 뭐 지금보다는 뭐 한 1% 이상 그렇게 밀리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아래쪽 지지선까지 테스트하고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가더라도 저 지지선까지 한번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종목들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공포심? 네, 우려감? 그런 것들은 좀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우, 장 왜 이래? 그지 같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분봉상의 모습 보시더라도요, 그냥 바로 밑으로 처박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어떻게 반등이라거나 지지해 주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물론 이제 10시 시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딱히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좋은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순차적으로 여기 2130, 그 다음에 아래쪽 2100포인트 이런 정도로 적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처럼 이제 중소형주거나 아니면 재료가 들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패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 62동평균선 아주 뭐 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주가 하락폭도 크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 또 중소형 쪽 이런 쪽에서는 오늘 잘 나간 종목들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이라면 꼭 코스피, 코스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이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가 코스닥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뭐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쭉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또 진양화학 같은 경우, 진양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오늘 상승폭이 또 두드러진 모습.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몇천 원대에 불과한 이런 좀 덩치가 좀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덩치가 작은 이런 종목들일수록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장세에 어울리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형주로 본다라면은 이제 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외국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동의 잠깐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동향은 지금 매도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살짝 멈추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이 된다면 이 흐름이 어떻게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하락을, 즉 매도를 주도해 나간다면 주가는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점 지지권대까지 훅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밑에서 외국인들이 받아 올리든 아니면 기관이 받아 올리든 누군가가 받아 올리면서 꼬리를 달아줄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진 상태에서 현재 이제 대형주들의 중심에 이런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면 시총 상위권에 몰려있는 이런 물량 수급들이 다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관 쪽도 마찬가지죠. 금융투자 계속 팔기만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뭐 받아서 올려줄 만한 세력도 없다. 이 부분이 증시에게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개인들만 줄기차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번에는 조금 아닌 거죠. 그죠? 이번에는 흐름이 조금 다르게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오늘만큼은 이제 개인들의 투자 방향이 조금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영원한 승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수급 동향에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어제 레버리지 쪽 베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할 것이다, 손해를 좀 봤을 것이다 라고 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그게 아니네요. 개인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네요. 그 개인들 물량이 맞게 들어간 거네요. 네, 그죠? 어제는 개인들 투자가 레버리지 쪽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갔네요. 인버스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레버리지가 들어갔군요. 그럼 오늘도 기관이 엿을 먹은 거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개인들의 어떤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수급동에 보셨던 것처럼 개인들이 매수를 치고 들어간다면 오늘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주말이 지나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사실 지난 3월부터 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갔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기회다. 그러면서 막 매수가 집중되면서 치고 올라갔죠. 이것을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 이것들을 보고서 자, 이렇게 하면 괜찮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미국판 동학개미가 있고요. 중국에서 중국판 동학개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사면 밀리고 개인이 사면 오른다, 이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이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매도였고요, 인버스가 매수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제법 짭짤하게 돈 좀 벌었겠네요. 그리고 뭐 카카오라는 이런 정보들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 야,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또 신고가 나왔네. 네이버도요.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런 것도 오늘 샀던 부분들인데 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가지고 있는 이게 팔아먹은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무튼 그러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상황을 좀 10시 시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금융주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섹터는 일단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언택트, 그 다음에 비대면 이런 쪽으로 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고 종목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포지션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150, 코스닥이 그래도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아침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단타적인 분양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치게 되면은 또 모양이 약간 달라지겠죠. 네,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를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뭐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순매수,
17,000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네, 16,000. 거의 물량 다 받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물량보다 더 많이 사들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지선을 지켜주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수준 뭐 22,135, 2,140 요 정도까지 밀린다라면 아마도 꼬리 달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늦지막히 상황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 동안에는 그냥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장 마감 시황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